야구 공작소 2022 신인 드래프트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2차 지명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 구단별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2차 지명에 임할지 그것부터 한번 좀 저희가 살펴볼까요? 네, 먼저 SSG 랜더스 같은 경우는 류성규 단장이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듯이 상위 라운드에서 조금 투수 쪽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상위 라운드에서 야수 핵심 선수를 한 명 더 지명을 함으로써 야수팜을 더 충원할 것으로 조금 더 보이고, 키움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수 보강에 조금 집중을 한번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10라운드까지 진행되는 2차 지명 드래프트에서 이제 총 약 100명의 선수들이 이제 지명이 될 텐데 저희 야구공작소에서 이 주목해볼 만한 선수를 한번 이렇게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1차 지명 후보로도 꼽혔던 선수들이 아무래도 2차 지명에서도 이 상위 라운드에 지명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민 씨가 주목해볼 만한 선수들을 이렇게 추려주셨는데 이 선수들을 좀 간략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투수 쪽에는 박준영, 신현민, 김동준, 김주환, 이상우, 최지민, 그리고 진승현, 이원재, 이준혁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를 좋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동준 선수를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동준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NC 다이노스 1차 지명 후보로도 꼽혔던 선수인데요. 네. 그런데 작년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유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투수가 아닌 외야수로 더 많이 출전을 하면서 좋은 타격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시즌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투수로 등판을 하면서 최고 143km, 그리고 최근에 145km까지 기록을 하면서 단숨에 1라운드 후보까지 올라오게 됐습니다. 네, 자완 투수이고 키가 크다는 이점 때문에 김동준 선수가 많은 주목을 받고, 빠르면은 1라운드에 5손가락 안에도 꼭 지명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볼 만한 선수로 이상우 선수를 꼽아주셨네요. 네, 이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KT 1차 지명 박영현 선수와 유신고등학교 동기인데요. 네. 이제 함께 KT에서 1차 지명 후보로 꼽히면서 두 선수가 되게 치열하게 운동을 함께 하면서 좀 경쟁 의식이 조금 생겼던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함께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상우 선수도 주목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이상우 선수 같은 경우는 우완 투수로서 아직 구속은 그렇게 빠르진 않지만 손끝의 감각이 좋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우 선수도 1라운드에서 충분히 지명될 만한 선수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철민 씨가 꼽아주신 야수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김영웅 선수, 그리고 유민, 허인서 선수를 이제 꼽아주셨습니다.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야수 김영웅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물군고등학교라는 팀의 소속에 있는데요. 유격수로서 이제 프로에서도 충분히 유격수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선수고, 좋은 타격 재능과 함께 올해 2차 지명에서는 최고의 유격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상위 라운드에서 무조건적으로 지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선수인데요. 네, KT 배정대 선수와 같은 유형의 선수로 중견수를 프로에서도 이제 볼 수 있고, 오툴 플레이어로서 좀 성장이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유민 선수는 빠른 발과 함께 준수한 수비 능력, 그리고 타격 재능까지 갖추면서 이 유민 선수를 어떤 팀에서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2차 지명의 전체적인 판도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주목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면 좀 여러 팀에서 이제 이 중견수 제목인 만큼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 구단에 가는 것이 좀 이렇게 잘 맞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중위권에 있는 팀들에서 조금 많이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야에 더 최원중 선수들의 군 문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외야 수가 조금 더 필요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가 될 수 있고, 키움 히어로즈, 그리고 LG 트윈스까지 이 세 팀에서 조금 유민 선수를 지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 2차 지명 드래프트에 좀 또 주목되는 선수가 한 명 있는데 바로 해외파 유턴 선수, 권광민 선수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야구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법해요.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진출을 시도해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받고 이제 태평양을 건넜었는데 이번에 이제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문을 두들기게 됐습니다. 우선 이 선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권광민 선수 같은 경우는
장충고등학교 출신으로 고교 때 120만 달러의 금액을 받고 시카고 컵스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시카고 컵스에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경기를 뛰면서 계속해서 상위 레벨로 올라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다가 재작년쯤에 이제 한국에 다시 입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로 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올해는 이제 스코어본이라는 독립리그 팀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독립야구에서 뛰면서 이 경기 감각을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경기 감각과 함께 조금 떨어져 있던 부분들을 좀 많이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9월 초에 열렸던 신인파 해외 트라이아웃에서 실력을 좀 선보였는데 타격 재능이나 발 같은 거는 여전히 좋은 평을 받았지만 수비에서는 아직 감각이 안 올라온 것인지 조금 아쉽다는 좀 평을 받긴 했어요. 그래도 좀 권광민 선수가 가진 재능 그리고 97년생이지만 군필 자원이라는 점에서 저는 빠르면 3라운드 이내에도 좀 지명될 수 있고 늦어도 5라운드 이내에는 좀 지명될 수 있는 선수라고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미국 쪽에서 더 좋은 평가를 당시에도 받았던 부분이 몸의 운동신경과 좀 툴이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아서 미국에서 더 성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당시가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간으로는 좀 이런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선수가 왜 3라운드 정도의 지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될까? 좀 더 상위 라운드는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냉정히 말해서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돌아온 선수는 결국은 실력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온 것이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우리나라의 야구 수준도 충분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트리플 A까지 올라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수는 뭐 3라운드 정도에 조금 적당하다라고 조금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엔 저희가 직접 이 예상하는 이 상위 라운드, 특히 이제 1라운드 지명 순번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철민 씨께서 직접 이 어느 정도 얼마나 이제 맞출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일단 선수들을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순번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한 1, 2라운드에서 좀 20명의 선수가 지명이 되는데 한 25명 정도의 선수 후보군을 조금 추려봤어요. 이 선수들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금 지명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좋은 선수들 위주로 한번 조금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광고 하나 1차 지명 후보로도 꼽혔던 박준영 선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김동준 선수 그리고 신원민, 김영웅 선수 그리고 김주환 선수 허인서, 유민, 최지민, 이상우, 진승현 그리고 이원재, 이준혁 선수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율곡고 이준혁 선수 같은 경우는 율곡고가 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이 아니라서 주목은 많이 받지 못했던 팀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이제 140 중후반대의 빠른 공과 함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프로스카우트들에게 좀 많은 주목과 좀 좋은 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준혁 선수가 조금 1, 2라운드에서 다크호스로 조금 꼽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대체로 좀 투수가 좀 많네요. 네, 맞습니다. 좀 1라운드에 좀 야수들이 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좀 더 투수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2라운드 선수들을 좀 예상을 해주세요. 2라운드에서 이제 좀 1라운드 후보로 꼽혔던 선수들이 좀 많이 지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2라운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외야수 조세진 선수와 박찬혁 선수 그리고 야탁고의 윤동희 선수 정도가 좀 지명이 될 수 있는 야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빠르게 뽑힐 경우는 배제고의 김성우 선수가 포수인데 이 선수도 2라운드에도 빠르면 지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투수들은 상호고의 신정환 선수, 그리고 북일고의 양경모 선수, 항공고 김서준 선수, 그리고 한일장신대학교의 허준혁 선수 정도가 있고요. 또 원광대의 3루수를 보고 있는 조유원 선수나 야타코 송정인 선수, 그리고 투타를 겸업하고 있는 김도현 선수도 좀 충분히 2라운드와 3라운드에서 지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렇게 철민 씨께서 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이 2라운드 안에서 뽑힐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순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 그룹 안에서 뽑힐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예상조차도 사실 되게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변수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0명의 선수만 10명의 선수가 지명이 되기 때문에 팀들에서는 각 팀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추측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2라운드가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각 팀의 전략에 따라서 3라운드라고 다른 팀에서 평가했던 선수들이 갑자기 2라운드에 올라가기도 하고 2라운드에 평가받았던 선수들이 다른 선수들이 더 먼저 뽑히다 보니까 그 상황이 맞물려서 3라운드로 내려가기도 하고 더 하이 라운드로 내려가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2라운드부터는 정말 어떤 추측도 조금 많이 어려운 게 신인 드래프트이지 않나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철민 씨가 보시기에 이 2차 지명 드래프트에서 가장 좀 변수를 많이 두는 팀, 좀 예상하기 힘든 구단이 있다 그러면 어떤 구단이 있을까요? 예상이 어려운 팀은 아무래도 좀 두산 베어스가 좀 많이 어렵다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는 좀 두산 베어스만의 선수들을 보는 평가의 주관적인 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매년 조금 예측을 해보면서 두산 베어스는 정말 많이 어렵다라고 좀 많이 개인적으로 제가 느껴서 조금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두산 베어스가 조금 많이 어렵게 좀 느껴지고 전체적인 판도를 조금 흔들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중위권에 있는 팀들이 조금 더 흔들 수 있지 않을까. 또 기아 타이거즈,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이 중간에 5, 6, 7번에 걸려져 있는 이 팀들이 어떤 선수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금 판도가 많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2차 지명 드래프트가 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구단별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번 드래프트를 임할지에 대해서 철민 씨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 야구공작소에서는 이런 드래프트 관련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많은 영상 콘텐츠 그리고 야자수, 팟캐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 야구공작소에 대한 콘텐츠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야구공작소 홈페이지에 있는 저희 많은 칼럼들 그리고 기타 콘텐츠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민 씨와 함께 했고요. 저는 야구공작소 홍지일이었습니다.